그 경매가 사실 일반 매물보다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안다라고 그러면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할 때 권리 분석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경매 투자를 해야지 그냥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 투자했을 때는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미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큰 손해가 나니까 우리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경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경매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경매 투자할 때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줄어들 거니까 오늘 이 영상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 투자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세 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임대차 정보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관리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승계를 받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를 해야지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경매 투자가 되겠죠. 자, 보증금. 자, 임차인의 보증금은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소멸과 인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멸이 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입찰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 인수가 되는 부분이죠. 이 인수가 되면 내가 낙찰금 외에 따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살펴봐야 되냐? 임차인의 권리, 그러니까 계약기간,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매 매각을 통해서 소멸이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에 후에 전입이 된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다 소멸이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예외적으로 인수를 한다. 그래서 그 전에 영상들 찾아보시면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도 했었고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영상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즉 임차인의 보증금은 예외적으로 인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죠. 앞서도 말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낙찰 이후에 보증금은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어쨌든 보증금이든 권리든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데 이분이 다 배당을 받아간다라고 그러면 내 낙찰금으로 다 배당을 받아간다라고 그러면 추가로 인수할 게 없겠죠. 그렇지만 배당을 다 못 받아간다 그러면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았어. 하지만 배당 요구를 임차인이 안 했다는 의미는 나는 배당을 안 받겠다. 낙찰자한테 따로 받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각물권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예요. 배당 요구를 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했다. 그러면 다시 배당이 안 되는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배당 요구했지만 이 낙찰 가격, 그러니까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 그 가격이 있겠죠. 그 가격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 적일 경우는 배당의
되더라도 일부 배당이 되겠죠. 전액 배당이 아니라. 그럴 때는 이 미배당 된 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경매를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5번째, 확정일자 이거 확인하셔야 되죠. 예,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무조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6번째는 이 조세채권, 임금채권, 그리고 어떤 공과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당해세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이 당해세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임차인 순위보다 빨라서 먼저 배당이 되면 이것들이 먼저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못 받고 일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만 배당을 받으면 낙찰자가 그 모자른 그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보증금은 배당이 되지 않거나 뭐 부족하더라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볼 때 안심하고 해야 될 것들이 뭐죠? 나오잖아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그 다음에 소유자가 있으면 우리가 경매할 때 안전하게 입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 확인하는 방법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우리가 무조건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방법은 우리 많이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들을 보죠. 그리고 뭐 유료 경매 사이트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물건 명세서가 다 있어요. 그거를 무조건 열람을 해보시고 현재 임차인이 있는지, 소유자가 살고 있는지,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 매각 물건 명세서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뭐 없다, 안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건 같은 경우는 바로 안 열릴 수 있으니까 일주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째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 그 다음에 보증금, 배당 요구를 했는지, 등기부등본상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있는지, 기타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만 꼼꼼히 살펴봐도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살펴볼게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미납관리비죠. 우리가 낙찰을 받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이 미납관리비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이 주거용 같은 경우도 미납관리비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뭐 상가 같은 경우는 미납관리비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입찰하기 전에 이 미납관리비는 무조건 확인하고 그거에 따른 금액을 생각한 다음에 입찰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 미납관리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생각 안 하고 입찰하셨다가 나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미납관리비는 관리비를 공동으로 관리비 납부하는 집합 건물인 경우, 그러니까 뭐 우리 대부분 보통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파트겠죠.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일 수도 있죠.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비를 다 내잖아요. 물론 뭐 빌라 같은 경우도 관리비도 이제 내니까 빌라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유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간의 채권을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그러므로 이 사건의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 권고는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 중 여기가 중요해요.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게 대법원 판결에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낙찰자가 미납관리비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부 다 승계받는 게 아니라 이 공용 부분을 승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미납관리비가 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공용과 전용 부분을 나눠서 내가 달라라고 한 다음에 이 공용 부분만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미납관리비를 계속 안 냈으면 연체료가 붙을 거예요. 그 연체료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연체료는 특별승계인, 그러니까 낙찰자죠. 승계되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체료 부분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낙찰을 받았을 때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경매를 할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경매로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공부하신 다음에 경매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쉽게 어렵지 않게 경매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전문가들하고 또 상담도 하시고 조언도 받으셔서 성공적인 경매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